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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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좀 언론에도 많이 뜨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지금 N번방 사건이 쟁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느냐, 또 누구는 처벌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도대체 처벌을 못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오늘은 법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입법을 좀 고쳐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N번방 사건이 갑자기 터진 건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기사가 처음 났고요.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한 120명 정도 체포를 했고 18명 정도 구속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워낙 이제 좀 개월수가 된 사건이다 보니까 누구는 벌써 1심 재판까지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켈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종의 N번방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음란물, 즉 착취된 그 음란물을 다운받고 그거를 판매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징역 1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적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법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런 얘기부터 차근차근 해볼까 합니다. 김 변호사님도 그 1년 나왔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그 1년 사실 너무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볼 때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정 형량으로 따지면 사실은 1년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검사가 항소를 안 했어요. 검사를 항소가 안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아무리 나쁘게 나오더라도 1년입니다. 더 형량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검사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1년이 나왔나?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잡힌 사람, 그 켈리라는 사람이 이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 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요. 그 덕분에 뭐 많은 사람들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1년은 정말 너무나도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도 뭐 동의하시죠? 네, 뭐 저희는 플리바게닝이 안 되니까 네. 사실은 뭐 수사에 협조하는 거를 가지고 형을 협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강제추행, 강간 이런 재해에 비했을 때 사실은 그 다수의 성착취 영상이 정말 다수에게 공유가 되고 전시가 되고 배포가 된 사건이 그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서 가벌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징역 1년의 실형은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형이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간 같은 경우가 좀 3년. 강간 3년도 적다는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간보다도 저는 강간도 너무 나쁜 놈이지만 이 지금 켈리의 행동은 훨씬 더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징역 1년, 심지어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조금 많이 저희를 허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N번방이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일단은 그 N번방이라는 것이 이제 텔레그램 안에 있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단체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자, 뭐 박사를 비롯한 왓치맨 뭐 이런 관리자들이 소위 말하는 피해 여성들에게 약점을 잡아서 어떤 음란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수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다운받고, 그리고 그 다운받은 영상을 제가 알기로는 그 텔레그램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인터넷 때문에 어디든지 영상이 하나 딱 유출이 되면 그 유출된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거든요. 사실 이 영상이 뭐 몇 명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사이트까지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지울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충격적인 사건이고, 지금 워낙 이
그 채팅방에 단계도 여러 가지인 것 같고, 또 그 단순 참가자인지 뭐 어떤 참가자인지 뭐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처음에 이번에 잡힌 그 가장 주범자 있죠. 조주빈이라고 오늘 그 신상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 행태,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피해자가 네. 성인 경우에는 네. 어떤 죄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일단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뿐만 아니고 뭐 음란물 유포한 네.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리벤지 포르노,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동의 뭐 영상, 비동의 뭐 성관계 영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를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처벌이 될 거고, 그다음에 협박 강요는 지금 성립이 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정통망법 위반, 네. 그 정통망,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성립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한테 이렇게 시킨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네. 직접 그 조주빈인가? 걔가 만진 게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죄 내지는 강간죄도, 유상강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만 따지더라도요, 지금 피해자가 수십 명이거든요. 형량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네. 말씀하신 거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도 이제 협박을 통해서 네. 피해자 스스로 그렇죠. 뭔가 뭐 몸을 만지거나 아니면 그쵸, 뭐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그쵸. 아니면 뭐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뭐 이런 행위가 다 간접정범으로 강제추행죄 혹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죄도 엄청나게 중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아청법 같은 경우 이제 형량이 더 세집니다. 더 세지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카메라 촬영죄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만 음란물 제작죄 자체가 성립합니다. 제작죄가 성립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도 되거든요. 일종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형량은 훨씬 더 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주빈 같은 경우는 성인 상대, 아동 청소년 상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죄명들이 수십 가지가 붙을 거고, 이에 따라서 형량은 사실은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거 한 15년에서 한 20년 사이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냥 추정이 됩니다. 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여론은 무기징역 뭐 네.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네. 뭐 저도 그렇게 법감정은 그래요. 법감정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많은 주요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그 형평성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저도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15년을 전후해서 형이 결정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형의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를 해보고, 외국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에 대한 보호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심층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형량을 정할 때는 물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겠죠. 근데 형평성만 따지다 보면 형량의 변화가 필요할 때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에 좀 더 힘을 보태주고 또 법감정을 잘 전달하면 형평성을 떠나서 훨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검거가 됐는데요. 지금 방이요, 여러 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이제 갓갓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조주빈보다 더
악랄하고 더 처음에 제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각갓이라는 사람이 그 남겨져 있는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나 이제 수능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범죄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최장 20년의 형밖에 선고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각갓이라는 사람이 선고를 받을 때는 성인이겠지만 범죄 행위란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각갓은 어떤 죄를 저질러더라도 최장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금 이 사건이랑은 달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년법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했던 청원 사건도 있잖아요. 네, 그게 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초등학생이고 가해자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똑같이 트위터를 통해서 신상 정보를 알게 된 다음에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받고 공갈도 하고 그다음에 강간도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판부에서 그 소년법에 따라서 지금 가정법원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과도 생기지 않고 최장 2년의 소년원만 가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돈도 뜯어내고 이랬어요. 근데 전과도 안 남고요. 전자발찌 안 차고요. 신상정보 공개 안 되고요. 최장 2년, 맥시멈 2년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이가 없죠. 네. 소년법도 개정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